자, 삼각함수가 포함된 방정식입니다. 그냥 새롭게 보지 맙시다. 우리가 앞에서 뭐라 그랬어? 지수 배웠고 로그 배웠고 지금 삼각함수 배우고 있어. 각각의 주어진 단원의 종류 순서가 똑같아. 뭐 배웠어? 각각 지수가 뭔지 로그가 뭔지 삼각함수가 뭔지 1단계, 2단계. 그 다음에 함수의 그래프들을 그려봤어.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방정식들을 풀어보고 그 다음에 그 관련된 부등식들을 풀어보고 그 다음에 그 관련된 활용 문제를 풀어봤어. 이게 순서가 다 똑같아. 근데 순서 단원 형태만 똑같으냐? 안에 주어진 유형도 엇비슷합니다. 1단계 기본형, 두 번째 응용형. 근데 그 응용형도 우리가 지수로 생각해보면 어떤 느낌이야? 대부분은 치환꼴. 그 외적인 부분은 각자 특성에 맞춘 어떤 뭐 특별한 형태꼴. 얘도 마찬가지야, 형태가. 그래서 이것도 기본 형태 한번 보고 그 다음에 응용 형태를 볼 건데 이 상학함수가 포함된 방정식은 조금 좋은 점이 있어. 지수나 로우가 포함된 방정식보다 응용 유형이 적어. 왜? 기본 풀이법이 좀 골치 아프거든. 그러다 보니까 응용 형태에 대한 어떤 내용 자체가 좀 애매하고요. 두 번째 응용 형태에 대한 유형이 좀 적은 이유는 뭐냐면 삼각함수 가지고 변형할 수 있는 공식적인 성질이 없어. 지수는 지수 법칙이 있고 로그는 로그 연산 성질이 있잖아. 근데 삼각함수는 그게 없거든. 그러다 보니까 삼각함수가 포함된 방정식에서 나올 수 있는 응용 유형이 아주 한정적이야. 그래서 거의 대부분은 어디에 집중하게 된다? 그냥 기본 형태꼴의 풀이법을 적용시킨다라는 것만 잘 보시면 웬만한 삼각함수가 포함된 방정식은 다 풀 수 있습니다. 그거는 부등식도 마찬가지인 거고. 그래서 얘는 실제로 가장 중요한 건 그래서 어떻게 푸는 건데요. 그 기본꼴이. 이게 가장 중요해. 자, 가장 기본적인 유형부터 보죠. 가장 기본적인 유형. 자, 예를 들어서 보면 가장 좋을 것 같아. sin x가 있더래. sin x의 값이 sin x 할까? 코사인 할까? 코사인 할까? 미안해. 코사인으로 할게요. 자, 코사인 x가 있어. 마이너스 2분의 1 되는 x의 값을 찾고 싶어. 단, 그냥 쟤만 땅 써놓으면 x에 대한 근이 무한정입니다. 그쵸? 무한정일 수밖에 없죠. 계속 그래프가 주기형태꼴로 계속 진행될 텐데 거기에 마이너스 2분의 1 게 한두 개겠어? 엄청 많아. 그래서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걔네들 다 구했어. 그 수많은 것을요. 그래서 일반각을 써서 나타냈어. 자, 무슨 말인지 이해돼? 자, 생각해봐. 코사인 그래프 따지면 이게 나오잖아, 이렇게. 이거 갈 거야, 이렇게. 그럼 마이너스 2분의 1 되는 부분이 한두 개야? 엄청 많거든. 그럼 이걸 나타내줬어야 돼. 그래서 예전에는 이 각각에 대한 근들, 이 근, 요 근, 요 근, 이것들이 어떤 규칙성이 존재하고 주기성, 대칭성 형태 나오다 보니까 쟤네들을 갖다가 일반각의 형태로 표현하는 방법을 배웠었어. 근데 다인 줄 알아야 돼. 이제 안 배워. 왜? 복잡하거든. 어렵거든. 그래서 교육부에서 내려왔어. 그렇게 너무 어렵게 가르치지 말라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어떻게 배운다? 저렇게 수도 없이 많은 형태의 각 값들을 갖다가 근으로 찾는 것이 아니라 특정 범위에서만 찾으세요라고 내용이 주어져요. 요 안에서만 찾아라. 됐죠? 자, 그러면 여기서 이 x의 값을 찾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다. 여러분들이 알아서 저는 저거 쓸게요. 나는 이거 쓸래요. 알아서 하시면 돼요. 학교에서도 아마 두 가지 다 가르쳐 줄 수도 있어. 자, 첫 번째 풀이법. 그래프를 이용하는 방법. 첫 번째는. 자, 두 번째 방법. 단위원을 이용하는 방법. 자, 첫 번째는 그래프를 이용하는 방법. 두 번째는 단위원을 이용하는 방법. 자, 말 그대로 그래프 이용은 뭐가 돼? 코사인 그래프를 이용해서 마이너스 2분의 1 되는 x의 값을 찾을 거야. 자, 그래서 그래프를 그려보죠. 자, 어떻게? 요 범위 안에서만. 요 범위 안에서만. 그러면
자, 그러면 그래프를 그려봅시다. 이게 되겠지. 여기까지가 2파이. 자, 요 가운데가 파이. 요거 2분의 파이. 요거 2분의 3파이. 여기 1. 그 다음에 여기 마이너스 1까지 했어. 됐나요? 그래서 마이너스 2분의 1 나와야 돼서 아래쪽을 좀 더 좀 특성화되게 좀 특수하게 좀 그렸어. 자, 그러면 어떻게 하자? 우리가 찾고자 하는 것은 마이너스 2분의 1 나오는 x 부분의 값인 거지. 그렇죠? 그럼 여기다 뭐 하자? 마이너스 2분의 1을 쫙 한번 직선을 그려봤습니다. y는 마이너스 2분의 1. 그러면 만나는 점 몇 개? 2개. 그럼 근도 몇 개? 2개인 거야. 어떤 x 좌표에서 마이너스 2분의 1이 나올 것이냐를 찾는 거지. 저 알파 베타가 주어진 코사인 x가 마이너스 2분의 1은 x 값인 거야. 결론은. 되겠습니까? 그럼 우리 뭐만 찾으면 돼? 이 알파 베타를 찾는 거야. 이 알파 베타. 이해되겠어? 근데 이 알파 베타를 찾을 때 우리가 아주 중요한 개념을 써야 돼. 자, 그래프를 이용한다라면 어떤 내용을 쓰자? 자, 우리가 배우는 모든 상함수 그래프는 이 두 가지를 항상 갖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저 두 가지의 개념을 써서 방정식과 부등식을 풀 거다. 무지 중요하죠. 뭐다? 주기성, 대칭성. 자, 사각함수의 그래프는 이 주기성과 대칭성을 갖고 있는 저 특징을 갖고 방정식과 부등식을 풀 거야. 우선 주기성이라는 개념은 쉽죠. 똑같은 그림이 계속 나온다. 나온다. 그럼 대칭성은 어떤 대칭이 있느냐? 이 대칭성은 선대칭도 갖고 있고 점대칭도 갖고 있어. 자, 그러면 어떤 선대칭을 갖고 있냐? 무조건 산 꼭대기에서 직선을 그렸을 때에 대한 선대칭. 산 골짜기에다가 선을 그렸을 때도 선대칭. 무조건. 어디에 긋든. 이게 사인 그래프건 코사인 그래프건 탄젠트는 좀 다르고. 되겠습니까? 그래서 주어진 부분에서 어떤 대칭성? 첫 번째 선대칭. 산 꼭대기에서 직선 그었을 때 선대칭. 골짜기에 그려도 선대칭. 두 번째 점대칭은 무조건 x절편에 대한 점대칭이야. x절편에 대한 점대칭. 되겠습니까? 근데 보통 점대칭보다는 선대칭을 주로 쓰기 때문에 점대칭은 크게 의미는 없어. 되겠습니까? 근데 탄젠트는 점대칭밖에 없어. 점대칭. 그래프 이렇게 나오죠. 계속. 됐죠? 자,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 자, 알파, 베타를 찾을 건데 단점은 우리가 알고 있는 값들은 전부 다 90도 안에 존재하는 여기에서밖에 찾을 수 없지. 그래서 우리 뭘 찾자? 자, 마이너스 2분의 1 되는 값 찾을 거야. 그래서 맨 먼저 절대값, 이 마이너스 2분의 1에 대한 절대값을 갖는 기본값을 먼저 찾을 거야. 기본값을. 자, 2분의 1이면요. 여기에서 2분의 1입니다. 자, 코사인 몇이 2분의 1이요? 60도. 즉 3분의 파이에서 2분의 1을 가죠. 맞습니까? 그러면 주어진 부분에서 자, 대칭성이는 뭐가 된다? 점대칭을 쓴다면 요 길이가 3분의 파이면 자, 요 길이가 3분의 파이면 요것도 3분의 파이야. 되겠어? 따라서 알파 값은 크게 몇 된다? 파이보다 3분의 파이만큼 작은 점이니까 3분의 2파이였겠지. 돼요? 두 번째, 선대칭이야. 얘가 3분의 파이면 이것도 3분의 파이야. 이해되겠어? 되나요? 따라서 여기는 베타가 뭐가 돼? 파이보다 3분의 파이만큼 큰 점이니까 쟤는 3분의 4파이였겠지. 될까? 이해되겠어, 여기까지? 자, 이게
삼각함수가 포함된 방정식의 그래프를 이용하는 기본 단계야. 그래서 거의 뭘 쓴다? 대칭성. 주기성도 쓰기는 쓰는데 웬만하면 방정식이나 부등식이 요 2파이 안에서밖에 잘 문제가 안 나오다 보니까 주기성은 잘 쓸 일이 별로 없어. 거의 대부분 다 대칭성. 그래서 점대칭이라든가 선대칭의 개념을 써서 값을 찾는 거죠. 어떻게? 우리가 알고 있는 90도까지에 대한 각을 가지고 매칭을 시키는 거야, 형태가. 그 대칭성의 개념을 써서. 됐나 여기까지? 자, 이게 우리가 풀어야 될 방정식의 기본 꼴이야. 그리고 가장 많이 쓰는 방법이기도 하고. 그럼 두 번째, 단위원을 이용하는 방법 뭐가 있느냐? 자, 미리 말씀드리는데 솔직히 직관적으로 직관인데 좀 약간 편하게 보는 방법은 이게 편하긴 해. 편하게 했는데 자꾸 이걸 쓰게 돼. 이유는 나중에 부등식 풀 때는 이게 편하거든. 얘보다. 근데 실제로 방정식은 얘가 편해. 그래서 한번 보시고 어떤 내용인지 보시고 나서 거기에 맞춰서 그냥 본인들이 편한 방법 쓰면 될 것 같아. 자, 그럼 단위원을 이용하자. 좀 크게 가까이. 자, 단위원이라는 것이 뭐가 단위원이다? 반지름의 길이가 1인 원을 단위원이라고 그래. 자, 됐죠? 자, 조심할 게 뭐 있느냐? 자, 여기에서는 지금 x값을 구하는 거지. 마이너스 2분의 1 나오게 해준 x의 값. 그럼 그래프 이용할 때는 좀 직관적이야. 진짜 x축상의 각을 찾으면 돼. 이 값이 나오게 해주는 그때 x좌표가 몇이냐. 그걸 찾는 게 이 그래프 이용법이야. 그래서 얘를 갖다 따로 해석할 것도 없고 그래프를 보고 대칭 형태에 따른 내용을 써서 문제를 푼다라고만 해서 직관적으로 풀면 돼. 근데 여기에서 단위원은 저 x가 이 x축상의 x값이 아닙니다. 뭐냐면 자 여기서 x 뭐예요? 각이잖아. 각. 각이에요. 맞아요? 그러면 여기에다가 단위원을 쓰면서 자 뭘 이용하자? 동경을 이용하는 거야. 동경 이용. 그러면 동경이 쓰여져 있을 때의 각이라는 것은 얼마나 움직였는가에 대한 내용이 각이었을 거 아니야. 이해되겠어? 자, 그래서 어떻게 볼 거냐? 주어진 부분에서 첫째, 자 우리가 찾는 게 뭐야? 마이너스 2분의 1이 라는 값이 나오는 부분을 찾을 거야. 그리고 x의 각이야. 각의 범위의 값은 0부터 2파이까지야. 그럼 0부터 2파이까지면 한 바퀴 뺑 돌린 이 전체를 다 쓴다는 소리겠지. 그럼 이 전체를 다 쓸 때 음의 값이 나오는 부분이야. 그러니까 코사인이. 코사인이 음의 값이 나오는 부분은 2, 4분면하고 3, 4분면에서만 음의 값이 나옵니다. 맞죠? 그럼 여기에서 마이너스 2분의 1. 자, 기본적으로 2분의 1이면 어디겠어? 60도일 때 2분의 1 나오지? 맞나요? 주어진 부분에서 2분의 1이라는 값을 가질 거야. 요때가 몇이다? 3분의 파이였을 거야. 자, 똑같아. 여기 기본적인 2분의 파이까지 안에서 2분의 1이라는 값을 나오는 부분이 어딘지 먼저 찾고 이걸 대칭 형태 찾듯이 얘도 마찬가지로 2분의 1 나오게 해주는 각이 크기는 3분의 파이입니다. 맞아요? 네, 코사인이죠. 그러면 여기에서 마이너스 2분의 1은 어디에 있어? 요게 3분의 파이였을 때의 어디? 2, 3면일 때. 와. 얘가 3분의 파이였을 때의 3, 4분면의 동경에서 마이너스 2분의 1 값을 가져. 맞아요? 됐죠? 이해되겠어요, 여기까지? 그러면 우리 뭘 찾아야 돼? 우리가 찾는 것은 첫 번째, 색깔이 좀 헷갈린다. 좀 헷갈리니까 우리가 찾을 각은 자, 요게 3분의 파이였을 때야. 우리가 찾는 x라는 것은 x축상의 값이 아니라 이 각의 크기를 찾는 거야. 이 각의 크기. 그러면 첫 번째, 노란 동경의 각은 몇 도겠어? 이거지. 그렇잖아. 어떻게 계산해? 파이만큼 갖다가 3분의 파이만큼 빼면 되겠네? 그래서 3분의 2파이. 돼요?
그럼 보라색 동경의 각은 몇 도겠어? 여기에서 이만큼 가야 될 거 아니야. 맞아요. 시추선에서부터. 그러면 파이만큼 간 다음에 3분의 파이면 더 더하면 되잖아. 그래서 3분의 4파인 거야. 이해될까? 그래서 실제로 이해만 확실히 되면 단위원이 편하긴 해. 바로 찾을 수 있거든. 뭐 얘처럼 뭐 대칭되는 거 찾고 뭐 이게 아니야. 그냥 가면 돼. 어느 부분에서 양수야, 어느 부분에서 음수야. 그럼 기본값을 이용해서 갖다 표시만 해서 그냥 찾기만 하면 끝나는 거야. 형태가. 그래서 실제로 방정식 푸는 건 얘가 편해. 얘가. 근데 부등식에선 골치 아파. 부등식에선 그냥 그래프가 더 직관적이야. 될까요? 여기까지? 이해되겠어? 확실하게? 그래서 이 두 가지 중에 뭐가 낫다 그러면 솔직히 나는 얘. 방정식에선. 근데 자꾸 이걸 쓰는 이유가 뭐냐면 어차피 부등식에서는 단위원의 풀이법보다 그래프 이용 풀이법이 훨씬 더 낫다 보니까 그리고 나중에 보시면 알겠지만 나중에 부등식 문제 이거랑 똑같이 풀 거야. 똑같이. 방법이 똑같아. 그러다 보니까 차라리 그럴 거면 그래프만 주구장창 쓸게요 하는 편이 좀 많거든. 그래서 보통 학교에서도 방정식을 풀 때는 이걸로만 설명하시는 분이 계시고 이걸로만 설명하는 분이 계셔. 나는 우선 당분간은 방정식 풀 때 두 가지 다 보여줄 거야. 다 보여줄 테니까 보고 판단하시고 그렇다고 해서 제가 뭐 엄청나게 복잡한 것도 아니에요. 그냥 대칭 형태만 잘 찾고 저 대칭성의 기준만 잘 잡아주면 어렵진 않거든. 근데 딱 봐도 요게 좀 편하긴 해. 왜? 바로 직관적으로 그냥 갖다 붙이면 되거든, 형태가. 이해되겠어? 자, 우선 이게 첫 번째 기본 유형이에요. 됐죠? 자, 두 번째 응용 유형으로 갑시다. 자, 이거 번호를 잘못 썼네. 그냥 이렇게 할까? 얘를 지우자. 자, 응용 유형은 별로 할 게 없어요. 왜냐면 아까도 얘기했듯이 별로 대단하게 많은 유형이 없거든. 상학함수 자체는. 상학함수가 포함된 방정식은 대단한 유형이 있는 꼴이 아니다 보니까 주로 어떤 꼴 위주밖에는 없냐? 딱 하나밖에 없어. 치환꼴. 치환꼴. 거의 대부분 다. 그래서 상학함수가 포함된 거의 치환이야. 첫 단계 치환. 그래서 두 단계 뭐라 하죠? 주어진 기본 유형을 풀자. 딱 이거밖에 없어. 거의. 얘밖에 없어. 나머지 꼴들은 그럼 낼 거리가 없거든. 어떤 뭐 성질을 쓸 수 있는 것도 없고. 그래서 나오면 거의 대부분 다 치환해. 그래서 풀어. 다 구해. 끝. 요 단계 형태로 보면 될 것 같아. 그래서 얘는 문제 보시고 나면 아 별게 없구나. 아 다 이거구나. 다 이거구나. 이런 생각이 들 거야. 형태가. 내용 되겠습니까? 그래서 얘는 이 응용 유형은 앞에서처럼 어떤 다양한 유형이 있어서 각각의 내용을 설명하자 뭐 이런 부분이 너무 적다 보니까 얘는 그냥 문제 보고 형태. 우리는 어디에 집중하자? 여기에 집중하자. 왜? 응용 유형도 결론은 이거 풀 거거든. 어쨌든 간에. 됐나요? 자, 그러면 문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 됐죠? 자, 지울게요. 너 찍었어? 현재? 졸지 말고. 아이고, 니도 고생이다. 고생이야. 아침부터. 자, 그러면 문제 봐보자. 자, 3번. 자, x가 0 이상 파이 미만일 때 주어진 방정식의 모든 근해합을 구해라. 자, 우선 봐보자. 2배의 사인의 2x 더하기 3분의 파이는 1. 에? 쌤 아까 거보다 너무 복잡한데요? 저거 어떻게 x 구하죠? 저 그래프를 쓰더라도 오, 쌤 이거 그래프 그리려면 주기 따지고 평행이동 따지고 너무 복잡하지 않나요? 안 합니다. 그렇게.
자, 왜? 주어진 걸 갖다가 주기 바꾸고 평에 이동시켜서 그래프를 옮겨버리면 x 좌표 찾기가 너무 힘들거든. 기본 그래프였을 때 x축에 있는 좌표 값을 찾기가 쉬운 거지. 그 그래프 모양을 바꾸고 위치를 바꿔버리면 못 찾아 이거 형태를. 그래서 어떻게 하자? 나는 기본 그래프를 쓸 거야. 그럼 기본 그래프를 쓸 거면 이거 전부 다 살린 상태 풀기 너무 힘들겠죠. 그래서 어떤 과정 거친다? 치환시킬 거야 이거. 자, 2x 더하기 3분의 파이를 세타다라고 치환시킬 거야. 자, 치환시키는 이유는 딴 거 없어. 원래 그래프 그냥 있는 그대로 쓰려고. 그래프 이온법에선. 물론 단위원 이온법은 뭐 큰 의미 없지만. 됐나요 여기까지? 됐죠? 자, 그러면 주어진 꼴에서 세타를 치환시키는데 얘는 내용을 바꾸는 치환이지. 그럼 새로운 조건이 나와야겠지. 어떤 조건? 원래 x가 0에서 파이 미만이었어. 그러면 세타 값도 범위가 주어질 거 아니야. 이해되겠습니까? 어떻게? x 2배에 3분의 파이를 더할 거야. 따라서 세타는 어떤 범위의 값을 갖는다? 3분의 파이 이상 2파이 더하기 3분의 파이. 이렇게. 이런 범위값 나오죠. 그래서 우리 뭐 할 거야? 요 범위에서 2배의 사인 세타가 1 나오는 세타를 찾을 거야. 그러면 세타 값 찾으면 x 값도 찾는 거니까. 그치? 됐죠? 자, 그러면 우리 뭐 찾는 겁니까? 사인 세타는 2분의 1이다. 요거 찾는 거지. 그치? 자, 그러면 첫 번째 그래프 이용해서 문제 풀어봅시다. 자, 그려봅시다. 좀 크게 볼까요? 자, 사인이니까 이렇게 봤어. 넘어갈 거야. 자, 이 세타야. x 아니야? 세타야. 0이야. y야. 왜? 이렇게 치환시켜서 우리는 세타에 대한 내용으로 풀 거니까 얘는 세타축인 거야. 근데 자, 여기 2파이, 요거 파이, 요거 2분의 파이, 요거 2분의 3파인데 문제는 어디부터 어디까지만 쓸 거다? 3분의 파이부터 2파이 더하기 3분의 파이까지의 범위의 그래프만 사용하자는 뜻이야. 돼요? 그러면 문제는 선생님 3분의 파이가 어딘데요? 자, 사인 3분의 파이가 몇일까? 2분의 루트 3이지. 그럼 여기에 2분의 루트 3이 되는 부분이 있었겠네. 맞습니까? 즉 여기가 3분의 파이야. 맞을까? 그래서 우리는 어디부터? 3분의 파이부터 2파이 더하기 3분의 파이까지만의 그래프만 쓸 거라는 것은 자, 쭉 여기다가 표시하게 되면 어디까지? 여기까지. 여기가 2파이 더하기 3분의 파이인 거야. 주기성. 이게 주기성인 거야.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사용되어지는 그래프는 이거 안 써. 이거 필요 없어. 여기도 필요 없어. 이거 안 쓸 거야. 어디부터 어디까지?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요 그래프만 갖다 써라. 딱 여기까지만. 됐나 여기까지? 자, 이제 그래프 그렸어. 이제 뭐 할 거야? 2분의 1 나오는 세타를 찾을 거야. 그럼 2분의 1이면 요 가운데 값. 몇입니까? 자, 2분의 1 쭉 갔어. 몇 군데 있을까? 자, y는 2분의 1 그렸어. 몇 군데 있어? 여기 한 군데, 여기 한 군데. 두 군데 있지. 그렇죠? 그래서 요 값을 찾을 거고 알파가 요 값을 찾을 겁니다. 베타. 자, 됐나요? 근데 이 알파 값, 베타 값 찾으려면 먼저 뭐부터 해야 된다? 기본 값부터 찾아라. 여기에서. 기본 값부터. 자, 원래 기본 값 몇이었어? 2분의 1 나오게 해주는 기본 값. 30도지. 그럼 6분의 파이지. 자, 요만큼이 6분의 파이야. 그럼 대칭성을 쓴다면 뭐가 되겠습니까?
요게 6분의 파이면 요것도 6분의 파입니다. 요것도 6분의 파입니다. 맞아요? 그러면 이 알파가 몇 되겠어? 파이보다 6분의 파이만큼 작은 점이잖아. 그렇지. 6분의 파이겠지. 반대로 베타는 뭐가 돼? 2파이보다 6분의 파이만큼 큰 점이야. 그렇지. 6분의 13파이. 즉 세타 값은 6분의 5파이 또는 6분의 13파이인 거야. 세타 값은. 자, 내용 되겠어 여기까지? 근데 우리는 뭐 찾을 거야? x값 찾을 거잖아. 즉 얘는 뭔 값이야? 2x 더하기 3분의 파이 값이니까 x의 값은 결국엔 뭐가 돼? 3분의 파이 이항시켜서 계산한 다음에 2로 나눠줘야겠지. 자, 3분의 파이면 6분의 2파이죠. 6분의 2파이 넘어가면 6분의 3파이지. 그럼 2분의 파이 2 나누면 4분의 파이. 또는 6분의 2파이 넘어가면 6분의 11파이. 그럼 2로 나누면 12분의 11파이. 값은 2개. 이렇게. 더하는 건 알아서 하시고. 됐나요? 자, 이게 그래프 이용법. 근데 실제로 방정식 풀이법에서 그래프 이용하면 약간 복잡하긴 해. 그래프도 그려야 돼, 찾아야 돼, 잘라야 돼, 대칭시켜야 돼. 이게 좀 복잡해, 살짝. 그러면 단위원을 써보자. 자, 물론 단위원도 조심해야 돼. 단위원을 쓰려고 해도 이 상황은 만드셔야 됩니다. 이 상황. 자, 무슨 말이냐? 자, 단위원. 자, 조심할 건, 자, X축, Y축인데, 우리는 이 X축상의 각크기 찾는 게 아니라 그랬어. 그래프를 이용할 때는 그 축에 있는 좌표 값을 찾는 거지만, 단위원을 쓸 때는 이 움직임만큼에 대한 각을 찾는 거다. 그쵸? 자, 그러면 문제는 뭐냐면, 여기에서 세타라는 각을 쓸 건데, 세타가 어디부터야? 3분의 파이부터 출발해야 돼. 그러면 사인 3분의 파이면 자 대충 어디겠습니까? 여기쯤이에요. 이게 3분의 파이야. 다시 말해서 출발점이 어디야? 여기서부터 출발이야. 즉 이렇게 출발해서 여기까지 오는 거야. 즉 맨 처음에 시초선부터 출발해서 여기는 지금 비어있는 상태인 거 없어요. 여기 부분은. 한 바퀴 돌고 나야 위치가 결합이 되는 거야, 형태가. 뭔 뜻이겠어? 여기 비었지. 그렇죠. 그래프상 여기 값 없잖아. 똑같이 해도 단위원에서 여기 보면 값이 없는 거야. 한 바퀴 돌고 나야 값이 생기는 거야. 이해되겠습니까? 됐죠? 자, 그러면 우리가 볼 것은 첫 스타트가 여기부터 스타트야. 여기서부터. 자, 그러면 뭘 찾을 거야? 2분의 1 되는 부분. 그럼 제일 먼저 어디 찾자? 기본값부터 찾자. 자, 2분의 1이면 어떨 때 2분의 1이었어? 얘가 6분의 파이일 때 2분의 1이야. 맞아요? 그런데 지금 보면 사인 값이 양의 값일 때를 찾는 거잖아. 그럼 양의 값일 때는 어딜까? 1사분면과 2사분면이겠지? 그쵸? 자, 1사분면과 2사분면에서 양의 값을 갖습니다. 그럼 그걸 그리면 뭐가 된다? 얘 기본값인데 첫째, 2사분면에서 얘가 6분의 파이일 때, 저 노란 선일 때가 첫 번째 2분의 1을 갖는 부분이고 첫 번째. 돼요? 두 번째, 한 바퀴 돌고 와서 여기가 양의 2분의 1 값이겠지. 처음 스타트에서 만난 모양이 아니라 한 바퀴 돌고 와서 여기가. 되겠어요, 여기까지? 그러면 저기는 노란 부분, 노란 동경에 대한 각형이 몇 되겠어? 파이에서 6분의 8 뺄 거니까 6분의 5파이겠죠. 됩니까? 그러면 이 보라색 동경의 각형이 몇 되겠어? 한 바퀴 뺑 돌아야 돼. 쭉 돌고 와서 얘 말하는 거야. 이해되겠어요, 여기까지? 따라서 한 바퀴 돌고 와서 2파이 대 6분의 파이니까 그래서 6분의 13파이 되는 거야. 그래서 6분의 5파이와 6분의 13파이 이렇게 찾아줘야지.
될까? 무슨 말인지? 규진이 뭐 이상하지? 자, 지금 그래프랑 비교해서 지금은 이걸 갖다 잘 푼 게 아니라 어떤 차이가 있는지 좀 봐야 되는데 맨 처음에 그래프도 자 3분의 파이부터 시작이지. 그럼 맨 앞에 여기 부분이 있는 거 없는 거야? 없는 거야 그래프. 여기부터 스타트야 여기부터. 그러다 보니까 2분의 1 나오는 부분이 요 값도 있지만 이거 안 갖다 쓴다고. 왜? 여기 그래프 없는 부분이거든. 이해되겠어?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로 단위원에서도 맨 처음 출발해서 여기까지는 없는 거야. 출발점이 여기부터 출발인 거야. 여기부터 출발을 해서 뺑 돌고 와서 그럼 이 부분은 한 바퀴 돌고 와야 생기는 부분인 거야. 이해되겠어? 그러다 보니까 2분의 1 되는 부분이 자 사인 값이 양의 2분의 1 되는 부분은 요 1사분면상의 요 6분의 파이 지점과 2사분면상의 요 6분의 파이 요 두 지점에서 양의 2분의 값이 나와. 그러면 첫 번째 자 출발하면 맨 처음 나오는 부분은 노란색 동경이겠지. 그럼 이거 찾으면 뭐가 되겠어? 시초선에서부터 각. 돼요? 그럼 두 번째 2분의 1 뭐가 돼요? 여기부터 출발이야. 그럼 두 번째 2분의 1이면 한 바퀴 뺑 돌고 나서 이만큼 가야 여기에 2분의 1 나오는 부분이 생겨. 그럼 이 보라색. 그럼 보라색의 동경은 이만큼 돌고 와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한 바퀴 돌아서 2파이에다가 6분의 파이만큼의 합이니까 6분의 13파이 되는 거지. 되겠습니까? 이렇게 보셔야 돼요. 이런 식으로. 네. 그거는 다른 문제. 쓰는 방법이 있어. 그때는 뭐 각을 갖다 이렇게 나타내지 않고 뭐 알파로 쓴다거나 해서 방법이 있어. 그런 방법이 있으면 그건 나중에. 우선 지금은 요거 푸는 거 자체 먼저. 그딴 거 따지지 마시고. 되겠어? 자, 될까? 그래서 문제 나올 때 그냥 X 안 줘. 바꿔내지. 그래서 1단계 뭐 하자? 치환해. 그럼 우리 풀 거야. 치환해서 간단히 만든 다음에 풀자. 이유는 그래프를 그리더라도 기본 그래프를 쓰고 싶고 단위원을 그리더라도 알아보기 쉽게 해야 되니까.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저기 치환시켜서 범위의 값만 지정해주면 그래프도 원래 그래프를 쓰면서 잘라서 다른 부분에서만 쓰면 되니까. 자 이렇게 건의해서 써보시면 돼요. 내용 되겠어? 요건 연습을 좀 해봐야 돼. 근데 실제로 이게 다야. 기본 이용의 풀이법 이게 다야. 그냥 이거 푸는 거 연습만 해야 돼. 여기 뭐 다른 거 나왔을 때 뭐 코사인 주어졌을 때 이거 푸는 게 연습인 거야. 전부 다. 딴 게 없어. 그래서 약간 시행착오를 좀 많이 겪어보셔야 돼요. 그래서 당분간 문제 풀 때는 두 가지 다 해봐 한번. 하다 보면 하나로 귀결될 거야. 나는 그냥 이것만 할랜다 저것만 할랜다. 알겠지? 자 넘어갑시다. 자 204번 갈게요. 자 지금이다 이제. 으쌰. 뚜루뚜뚜뚜뚜뚜. 다행스럽게도 이 성역함수 포함된 방정식은 중간고사 시험 범위가 아니어서 얘는 기말고사 시험 범위야. 거의 대부분다. 자 204번. 자 0 이상 파이 미만의 x의 범위값 안에서 주어진 방정식을 풀래. 그래서 먼저 뭐부터 해? 무슨 방정식인데? 상악함수가 들어있네. 그쵸? 그럼 상악함수가 들어있는데 그래서 무슨 방정식인데? 몰라. 알아야 말이지. 그럼 뭐겠어? 아 치환해야겠구나. 치환해서 우리가 아는 방정식을 만들어야겠구나. 근데 문제가 생겼어. 뭘 치환할 건데? 사인도 있고 코사인도 있어. 뭐가 한 종류여야 치환을 시키지. 그래서 바꿔야죠. 사인 제곱 x를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 x 써주면 그럼 정리가 되겠지. 그쵸? 그럼 주어진 식을 정리하시면 뭐가 된다? 2 마이너스 2의 코사인 제곱 x 마이너스 코사인 x 마이너스 1은 0이니까 이항시켜주면 2배의 코사인 제곱 x 플러스 코사인 x 마이너스 1은 0. 될까? 그럼 치환해야겠지? 자, 치환은 뭐가 되겠습니까? 근데 이거 치환 안 해도 인수분해 되지 않아? 이 정도는, 그치? 원래는 치환해서 풀겠지만, 원래는.
요 정도는 그냥 풀어도 될 것 같아. 코사인 x 마이너스 1, 코사인 x 플러스 1은 0. 됐죠? 자, 그 뭐야? 우리 찾는 것은 코사인 x 2분의 1 또는 마이너스 1 되는 x 찾으래. 자, 코사인 x가 2분의 1 또는 마이너스 1이 나오는 그때 x 값을 찾아라. 결론은 뭐야? 그냥 기본 유형 풀어라. 기본 유형 풀어라. 그럼 또 뭐 해야 되겠어? 또 그래프를 쓰던가 또 단위원을 쓰던가 해야겠지. 그렇죠? 자, 그러면 첫 번째 그래프 써봅시다. 뭐 내용 심플해서 그리고 어느 범위 내에서만 그리면 돼. 0부터 파이까지. 오 짧아요. 딱 반주기만 그리면 돼. 절반만. 그래서 그래프를 그리시면 한 주기 다 그릴 것도 없어. 딱 반주기. 여기까지만. 딱 여기까지만. 되겠습니까? 자, 뭐예요? 마이너스 1 나오는 부분 벌써 찾았다. 마이너스 1은 어디야? 여기잖아, 여기. 마이너스 1. 몇이야? 파이. 벌써 구했어. 따라서 x는 파이 또는 야, 이 문제 이거 잘못했다. 오타다. 이거 붙여. 이거 붙여. 오타야. 안 그러면 답이 없어. 두 번째. 2분의 1 나오게 해는 부분. 2분의 1이면 여기잖아. 쉽네. 간단해. 어디야? 3분의 파이. 그렇지? 끝났지? 파이 또는 3분의 파이. 다 했네. 이게 그래프를 이용한 거고. 이거는 너무 간단해서 내용 자체가. 그러면 단위원을 쓴다면 자, 이거 이해되겠어? 됐나요? 자, 단위원을 쓴다면 자, 첫째 2분의 1 나오는 부분. 그런데 다시 말하지만 x는 0부터 파이까지지. 0부터 파이까지면 여기서 반바퀴만 쓰자라는 거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이건 쓸 일이 없겠네. 여기 기분. 이건 쓸 일이 없어. 여기서만 따지래. 여기서만. 그럼 첫 번째 2분의 1 나오는 각 크기 x의 값. 자, 2분의 1이면 1사분면에서만 2분의 1이잖아. 양의 값. 그렇죠? 어디에서? 요 노란 동경에서. 즉 3분의 파이에서. 그랬지? 그럼 끝난 거야. 3분의 파이. 여기에서 이 노란 동경에서 2분의 1 나와. 됩니까? 그럼 두 번째 마이너스 1은 그러면 어떻게 찾을 건데? 이게 문제야. 마이너스 1? 그럼 2사분면인데 그럼 마이너스는 어디일까? 자, 코사인 값은 원래 어떻게 구하죠? 빗변분의 밑변이지. 그래 항상 말하지만 이런 단위원에다가 직각삼각형을 했을 때 밑변은 무조건 x축이랬지. 이게 단위원이니까 반지름 몇이야? 1이지. 반지름은. 그러면 반지름이 1이라는 것은 빗변 길이가 1인 거잖아. 그럼 밑변 길이가 몇 나와야 마이너스 1 되겠어? 마이너스 1. 어디야 이거는? 요 동경의 값이 코사인에서 마이너스 1인 거야. 이해돼요? 그러면 이 각 크기 몇 되겠어? 쭉 가니까 그냥 파인 거지. 될까? 이렇게 해석해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단위원에서 약간 헷갈리는 게 1이 나오거나 마이너스 1이 나올 때가 좀 약간 헷갈려. 살짝. 그리고 단위원의 단점이 있어. 탄젠트 값 찾기가 힘들어. 탄젠트 값 찾기가. 그게 골치 아파. 그래서 학생들 그냥 선생님 저는 그냥 그래프 쓸게요. 뭐 이것 따지고 저것 따지고 뭐 단위원은 직관적으로 딱 보여서 좋긴 좋은데 편하긴 한데 이거는 뭐 1 찾기도 힘들고 마이너스 1 찾기도 힘들고 탄젠트는 또 어떻게 계산하고 복잡하거든 살짝. 쓸 수 있으면 편한데 쓸 수 있게 만들기까지가 골치 아픈 거야. 형태는. 그래서 이것저것 따져보니까 에휴 쌤 저는 그냥 그래프 쓸게요. 어차피 부등식 가면 그래프만 쓸 건데 뭘. 이게 좀 많다 보니까. 되겠어요 여기까지?
자, 이렇게 해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204번 어떻게 풀었다? 기본적인 치환꼴이야. 근데 치환꼴인데 치환을 안 해도 상관없지만 그리고 치환해서 뭘 나온다 하더라도 결론은 뭐다? 기본 유형으로 풀자. 다음과 지적권에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204번은 이런 식 문제. 자, 질문 없으면 지울게요. 오케이. 자, 205번 가봅시다. 짜짜짜짜짜. 자, 205번 지우개 좀 바꾸고. 이상하다. 어제는 금방금방 했는데 오늘 왜 이렇게 오래 걸리지? 어제 부등식까지 진도 금방 뺐는데 오늘 왜 이렇게 오래 걸리지? 이상하네. 원래 두 번째 수업할 때가 더 빨라야 되는데. 자, 205번 삼각형 ABC에서 3배의 코사인 제곱 A 7배의 코사인 A 더하기 2는 0이 성립할 때. 자, 벌써 문제에서 힌트 하나 들었네. 삼각형 ABC에서. 뭔 말이야? 여기 붙은 A나 B나 C는 그 주어진 삼각형의 내각을 말하는 거지. 그럼 뭐가 보일까요? 그렇죠. A 더하기 B 더하기 C는 몇 도? 180도. 우선은 뭐 쓰일지 안 쓰일지 모르겠지만 삼각형 ABC라고 언급됐으니까 저부터 나올 것 같아서. 됐죠? 자, 조건 하나 해석. 두 번째, 얘가 성립한다고? 이거 인수분해 되네? 그죠? 저 인수분해 돼요. 자, 3배의 코사인 A 마이너스 1 코사인 A 마이너스 2는 0 나와. 그치? 그럼 뭐야? 코사인 A의 값은 3분의 1 또는 2 나오지. 근데 웃긴 게 코사인 값이 2가 어떻게 나와? 사인 값, 코사인 값은 기본 값이잖아. 최대 값은 몇이다? 1이야. 이거 안 나와. 3분의 1이야. 되겠습니까? 자, 첫 번째 조건 삼각형 ABC에서라고 했기 때문에 각 크기에 대한 각각 합은 답은 다 파이고요. 주어진 방식 바로 보자마자 뭐가 풀려. 그럼 구해놨어. 우선은. 자, 조건 새로 만든 거야. 그럼 이 두 가지의 조건과 뭐 하자? 사인 B 플러스 C의 값을 찾으래. 사인 B 플러스 C. 자, 우리가 찾을 건 얘를 찾지. 사인 B 플러스 C. 근데 지금 조건으로 만들어낸 거는 코사인 A에 대해서 주어진 거잖아. 지금 무슨 각? A라는 각에 대한 값이 조건 주어져 있는데 그럼 B 플러스 C는 의미가 없지 않나요? 그럼 A로 바꿔야 되지 않을까? 뭘로? 저기 있네. 그쵸? B 플러스 C는 결론 뭐가 되겠어? B 플러스 C는 파이 마이너스 A인 거야. 그렇죠? 그럼 A 쓸 수 있을 거 아니야. 될까? 자, 그럼 얘는 뭐가 돼? 사인의 파이 마이너스 A다. 사인 파이 마이너스 A면 일반각에 대한 상한함수 값이네요. 짝수네. 짝수면 그냥 사인 써도 되겠지? 그리고 파이 백이면 몇 사분면? 2사분면. 그러면 2사분면 사인값 양수잖아. 다시 말해 뭐가 돼? 사인 A 값 찾으래. 사인 A 값. 코사인 값 가지고. 그럼 우리 많이 하던 거잖아. 그렇죠? 공식 써서 저 사인 A는 루트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을 A로 푸시던가 아니면 이걸로 푸시던가 3분의 1. 그러면 여기는 2루트 2 따라서 사인 A의 값은 3분의 2루트 2 해서 푸시던가 다음처럼. 자, 내용 되겠습니까? 네, 이렇게 놓고 확인할 수가 있다. 됐죠? 자, 다음 넘어갑시다. 206번. 자, 지우고. 어우, 실박이 들어. 자, 206번 갈게요.
어디 보자 어디 보자 짠짜잔짠짠 으쌰. 근데 이상하다. 야 오늘 쉬었냐? 우리 안 쉬었어? 그냥 해. 왜 하셨을까? 아 그래서 시간이 그렇게 많이 갔구나. 나 지금 언제 쉬지 하고 보고 있었는데 내가 지금 착각했어. 내가 지금 수업을 몇 시부터 시작을 했지? 내가 지금 몰라가지고. 근데 지금 1시가 다 돼가고 있는 거야? 1시 넘었어? 12시 40분이잖아 이제. 1시가 넘었구나. 아 우리 1시 끝난 게 아니지? 오, 예. 하나 더 할 수 있어. 자 어쨌든 자 이번에 뭐 하자. 자 오른쪽 그림 다음 그림과 같이 0 이상 3파이 이하에 대한 사인 그래프가 그려져 있어. 그럼 뭐야? 여기 파이 요거 2파이 요거 3파이지. 됐죠? 자 문제 뭐래? 여기다가 y는 k라는 직선을 이렇게 그었대. 그러면 하나의 직선을 그어서 만나는 점들은 무조건 어떤 관계가 있다? 주기성, 대칭성의 내용을 갖는다. 그러면 문제 뭔지 모르겠지만 뭘 볼 수 있다? 요거 A야. 그럼 요것도 A야. 요것도 A고 요것도 A야. 여기 파이고 요거 2파이야. 그러면 B를 뭐라 써도 돼? 파이 마이너스 A. 그럼 C는 2파이 더하기 A. D는 3파이 빼기 A였을 거야. 돼요? 자, 주기성, 대칭성만 쓴 거야, 딱. 근데 뭐 하지, 보니까. 뭐야, 끝났네. 다 더하래. 이거 다 더하래. 답 6파이, 끝. 뭐 한 게 없네? 바로 나왔네? 한 거라고는 그냥 조건 내용 나온 거 가지고 전형, 주어진 내용을 변형을 시켰더니 이게 답이 나와버렸어. 뭘 쓴 거다? 대칭성, 주기성. 됐죠? 별거 없죠? 뭐 간단하네요. 오케이? 자, 다음 가죠. 207번. 넘어갈게요. 뭐, 이거 대단한 내용 없죠? 자, 이번에 207번. 다음 방정식이 실근 같도록. 자, 무슨 방정식이야? 우선 방정식 봤어. 사인 제곱 x. 자, 사인도 있어. 코사인도 있어. 당연히 치환꼴. 어차피 제곱 붙었으니까. 제곱이 없어도 마찬가지야. 그럼 얘는 치환꼴일 거야. 왜? 어떤 방정식이 나도 알 수가 없고 저렇게 사인, 코사인 두 개가 덧셈 뺄셈 묶여있으면 합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지수나 로그 같은 경우에는 성질이 있어서 뭐가 되는데 사각함수는 아무것도 없거든. 그러니까 저렇게 나와버리면 무조건 치환꼴인 거야. 그러면 누구를 치환시킬 것이냐? 아, 사인 제곱을 1 빼기 코사인 제곱으로 고칠까라고 살짝 생각했는데 문제가 얘는 x지. 얘는 x 더하기 2분의 파이지. 얘를 갖다가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 x로 해도 치환이 안 돼. 달라서. 뭐가 달라서? 각이 달라서. 그래서 곰곰이 봤을 때 아, 얘를 정리하면 되겠네. 뭐야? 코사인 2분의 파이 더하기 x잖아. 그럼 일반각에 대한 상악함수의 값을 구하면 될 거 아니야. 홀수잖아. 바꿔야지. 사인으로. 그리고 2분의 파이 더하기면 몇 사분면? 2사분면. 2사분면에서 코사인은 음수였거든. 따라서 저기를 우리는 마이너스 사인으로 고쳐서 쓰시면 되겠죠. 그래서 우선 식 정리부터 다시 했어. 자, 사인 제곱 x 마이너스 2배의 사인 x 더하기 k는 0. 이런 방정식인데 뭐래? 실근이 있어야 된대. 얘가. 제가 실근이 있어야 된대. 근데 이게 무슨 방정식인 줄 알고 실근을 따져. 그래서 치환해야지. 그쵸? 자, 주어진 거. 사인 x를 a라고 치환해서 주어진 식을 a제곱 마이너스 2사인 a 더하기 k는 0으로 잡자. 그래서 우리 뭘 풀 거다? 주어진 거 치환시켰으니까 우리는 이 2차 방정식을 풀 거야. 그럼 얘도 마찬가지. 얘도 실근이 있게 만들어야 돼. 그럼 판별식 써야 되나? 하고 싶은데 항상 말하지만
내용을 바꾸는 치환에선 무조건 새로운 조건이 꼭 생긴다. 여기에서는 그냥 실근이 있다잖아. 그냥 치환시킬 거잖아. A에 대한 식이지. 그 A에 조건 묻지. 자, sin X는 X의 어떤 모든 실수를 집어넣어도 A의 값은 무조건 얘죠. 다시 말해서 그냥 실근이 아니라 요 사이에 실근이 있어야 되는 거야. 여기까지는 별 문제가 없었는데 이렇게 치환이라는 과정을 거치다 보니까 그 실근이 딴 데 생기면 안 돼. 여기 있어야 돼. 요 안에. 이해돼요? 그러면 이거는 근을 구하는 문제가 아니지. 무슨 문제야? 그냥 근이 있게 보여주는 문제인 거야. 그래서 근이 있게 보여주는. 맞습니까? 그럼 해석 문제겠네? 그럼 해석 문제는 항상 뭐로 해석한다? 함수로 해석해라. 함수로. 즉 여기에서 실근은 뭐라고 해석해도 된다? 여기에서 x절편이 있어 라고 해도 같은 뜻이죠. 근데 그 x절편이 어디 있어야 돼? 요 범위 안에 있어야 돼. 되겠습니까? 그래서 나는 이거 풀 거야. 물론 지금 A라는 문자 썼는데 뭐 X절편이라고 쓴 이유는 좀 이해하기 쉽지라고 쓴 것 뿐인 거야. 자, 그래서 어떻게 하자? 다음처럼. 자, 요쯤에 1이 있어. 여기 마이너스 1이 있어. 우리가 볼 건 딴 거 없어. 요 빗금친 부분에서 X절편이 생기기만 하면 돼. 누가? 이 노란 그래프가. 됐나요? 자, 그러면 봐봅시다. 꼭지점 어디야? 꼭지점 1이지. 즉 여기 점선 어딘가에 꼭지점이 있어. 그리고 요 포함시켜도 돼요. 지금 범위값이. 자, 그러면 여기 점선 어딘가에 꼭지점이 있는데 이 빗금친 부분에서 X절편이 생겨야 돼. 그러면 기본적으로 이렇게 나와도 되지. 이런 모양 나와도 되지. 이렇게 지나가도 상관은 없지. 이것 빼고는 다 안 되지. 여기 위에 둥둥 떠 있어도 안 되고 이렇게 벗어나도 안 되죠. 되겠습니까? 이해돼요? 그러면 뭐만 따지면 돼? 주어진 부분에서 얘나 얘만 되면 된다라면 첫째, 근이 있어야 돼. 첫 번째는 판별식 근이 있어야 돼. 돼요? 두 번째, 마이너스 1에서 함수값은 0이나 아니면 양수 나와야 되지. 맞습니까? 요 그래프는 요 마이너스 1의 함수값이 0인 경우고 요 그래프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1의 함수값이 양수인 거고. 맞습니까? 그래서 f의 마이너스 1 값은 양수예요. 0 이상. 그러면 이 그래프는 이거 두 개를 동시에 다 만족해야 돼. 되겠어? 자, 그러면 판별식 D가 0 이상 판별식이면 뭐 되겠습니까? 1, 마이너스 AC, 제가 0 이상 돼야 돼. 따라서 K는 1 이하야. 첫째. 자, F 마이너스 1값 몇 되겠어? 1 플러스 2 플러스 K의 값 0 이상 돼야 돼. K의 값은 마이너스 3 이상이야. 문제는 K란 것은 이 두 가지 동시에 다 만족하는 교집합이잖아. 그럼 끝났죠? K는 마이너스 3 이상 1 이하가 될 것이다. 따라서 최대값 1, 최소값 마이너스 3 이렇게 볼 수 있지. 그래서 이 문제 중요한 거 207번 같은 거. 잘 봐야 돼. 될까요? 네, 되겠습니까? 시험에 잘 나와요. 그래서 이건 뭐야? 풀자가 아니에요. 어떤 뭐 값을 풀어서 찾자가 아니라 해석해보자 이 뜻. 고3 끝날 때까지 어떤 방정식이나 부등식을 해석하자? 무조건 뭘로 해석하자? 다 그래프로 해석하자. 항상. 근데 대부분 다 보면 그 그래프 해석이 이차함수 쓰게 돼. 웬만하면. 아시겠죠? 자, 하나 더 하고 방정식은 끝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울게요. 네.
굳이? 어차피 근 생기려면 0 이하 돼야 되는데. 이 안에 포함이 돼버려서 내용 자체가. 그래서. 아마 그 조건을 쓰면 이 안에 묻힐 거야. 해보시면 알겠지만. 자, 208번 갈게요. 자, 208번 문제는 3년 전인가 2년 전에 한백군과 중앙고 어디 나왔던 시험 문제인데, 자, sin 파이 x는 10분의 3 x라는 어떤 방정식이 있대. 저거 무슨 방정식이야? 왼쪽은 삼각함수가 포함되어 있는 거고 오른쪽은 다항식이지. 저 풀 수 있다 없다? 저 못 푼다. 자, 지수식하고 로고식을 갖다 등호로 묶었어. 풀 수 있을까 없을까? 못 풀어. 형태가 같아야지만 풀어. 그럼 이거 어떻게 풀어? 못 풀어 이거. 근데 뭘 찾으래? 실근 개수가 몇 개니? 근을 찾는 건 아니야. 근을 찾으려면 풀어야 돼. 근데 못 풀잖아. 그럼 어떻게 해석해도 돼? 주어진 저 기수는 y는 sin 파이 x라는 그래프와 y는 10분의 3x라는 두 그래프의 교점으로 해석해도 되지 않나요? 어차피 개수만 따질 거니까. 즉 교점이 몇 개가 나온다라는 게 실근 개수인 거야. 그래서 이것의 기본 원리는 작년 유맘때 다 배웠었어. 방정식과 함수와 연계해서. 그래서 방정식의 실근은 그때 만들어지는 함수의 어떤 x절편이나 교점으로 해석할 수 있다. 되겠습니까? 이 내용 꼭 기억하시면. 그러면 되게 간단하죠? 이거 그리고 얘 그려서 만나는 점 몇 개 좀 보면 되잖아. 자, sin 파이 x 주기 몇이야? 2지. 그죠? 그러면 요쯤에 대충 이렇게 쫙 여기 1, 2, 3, 4 뭐 여기 나올 거고 여기 0이고 똑같이 마찬가지로 거꾸로 잘 못 그리는데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더 가겠네. 마이너스 3이 나올 거야. 대충까지. 자, 얘가 y는 sin 파이 x 그래프야. 자, 이때 뭘 그릴 거야? y는 10분의 3x라는 그래프를 그릴 건데 보시면 알겠지만 이거 원점 지난 직선이야. 그 원점을 지나면서 나머지 점 하나만 더 찾으면 되지. 보시면 3분의 10인 점에서 y값 1 나오지. 그럼 3분의 10이면 어쯤일까? 한 3.3 정도 될까? 요쯤. 자, 3분의 10일 때 뭘 지난다고? 1. 요점 지나. 그럼 어떻게 되겠어? 쫙. 얘랑 절대 안 만나. 돼요? 그럼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3.3 정도에서 마이너스 1을 지나겠지. 요점. 그럼 직선 뭐가 되겠어? 이렇게 나오네. 됐나요? 그럼 몇 개 점에서 만나?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끝. 7개. 간단하지? 시험에 나왔었던 문제. 아주 단순합니다. 됐나요? 이거는 뭐 부연 설명할 게 없는 것 같아. 이것에 굳이 설명을 하자라면 이런 식으로 해석이 가능하다. 요것만 따지시면 어떨까 싶죠. 됐어요, 여기까지? 자, 이렇게 해서 사각함수가 포함된 방정식은 끝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됐죠?